네, 반갑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일주일이 또 끝났네요. 이제 연휴로 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좀 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강보합세 조금씩 올라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13 올랐고요. 코스닥도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1조 원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또 압박감을 또 시사를 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는 외국인 매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었고, 또 외국인 매도는 그쪽에 좀 집중이 됐지만 또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빅3 1, 2, 3등이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담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시총 빅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계좌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냥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가가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0.7% 정도? 네, 1%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 0.7% 정도 때는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네, 고민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요, 조금 올라서 끝났죠. 자, 2575포인트 마무리 됐고요. 자,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부담감을 좀 줬어요. 그러다가 11시 20분경에 떨어진 이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타나는 삼성전자의 대량 매도,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팔잖아요. 이게 다 모건 스탠리 매도예요. 얘네들이 매도 치었던 부분이고, 기관이 그 부분을 좀 받아주면서 조금은 그래도 반등을 좀 쳐줬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시장을 좀 떠받들어주는 그 형태가 좀 있었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 오늘 시장이 박살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계좌 상황은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만 좋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좀 마지막에 급하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개선되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쪽에 대형주들이 조금 애매한 모양 보이니까 반등세를 중소형주 좀 옮겨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9,7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 9,700억이라는 이 대다수의 물량이 다 어디였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에 또 거의 7천억 정도 팔았나요, 오늘? 네, 무지하게 팔아먹었습니다. 8천억 팔았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네,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인데, 야,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만기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까지도 빼는 거 보면은 네, 만기일 이후에 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챙기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명절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변수에 노출되기 싫어서 주식을 좀 불안하니까 팔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이나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외 쪽에 있는 리포트나 자료들 한 번씩만 뒤져보셔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리포트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3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질 것이다, 디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4분기부터는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50% 정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죠. 3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4분기부터 좋아지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현재보다 50%나 더 증가한대요. 그러면 굳이 3분기에 주식을 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3분기 실적 안 좋아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그래서 뭔데? 라는 걸 생각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매도죠. 네, 여전히 지들도 매도를 통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던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지금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조금씩 네, 올려준 모습이었는데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순매도였다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방어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뭐 그게 대단한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2.8%나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려는 움직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밀리면서 한 번 더 빠졌죠. 여기 모건 스탠리에서 팔아먹은 요기 지금 11시 20분경에 나온 요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지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대량 매도가 한 번씩 툭툭 떨어져 버리면은, 네, 골치 아픈 상황이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떨구는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런 대량 매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것도 장중이에요. 초반에도 팔아먹었는데 장중에 한 번 더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원하던 위치까지 지금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포지션까지 오지 않으니까 장중에 초반에 한번 팔아먹었는데 장 중반쯤 돼가지고 한 번 더 던져,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삼성전자가 나빠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주가 하락이 과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차이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20배나 실적이 적었던 작년도 주가가 비슷해졌다? 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매수 타이밍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어제도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뭐 큰 상관 없습니다. 네, 어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들어간 모습이고요. 아래쪽 지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LG에너지솔루션도 밀렸는데 지금 이렇게 빅3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합쳐가지고 시총이 무려 600조 정도 됐는데 600조 정도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총이 지금 전체 시총이 2100조거든요. 그러니까 600조면은 30%가 조금 안 되죠. 한 27% 정도 되나요? 요 세 개가? 네, 요거가 합쳐가지고 이 정도 되는 애들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그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그죠? 네. 2차전지 쪽에서는, 배터리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밀렸고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나머지들은 강보합세 마무리됐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은행주예요. 네, KB금융하고 신한지주. B컷이 아니라 베이비컷이다.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오늘 좀 올랐죠. 네,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은 좀 있어서 살짝씩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4.6%대까지 올라가서 좋고요. 현대차 EUB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좀 밀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반도체 하락률보다 지금 자동차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내린 거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올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강보합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보합.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반도체가 있으니까 약간씩 약한 형태들 조금 있고요. 근데 간간히 뭐 반등하는 포인트도 섞여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일단 좀 약세를 보여서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애매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도 대체적으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이닉스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줄어든 형태에서 매도가 압박감을 키운 거고요. 코스피 시장 자체의 거래량은 비슷합니다만 거래가 이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량이 작다, 거래대금도 작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거래대금이 지금 5조 원대, 그 다음에 코스피 거래량은 거래대금은 8조 원대. 그러니까 뭐 평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이죠. 한 60% 정도 되나요? 평소보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다. 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에 보시면은요, 604개 종목 상승에 271개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6개 종목 상승, 731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상승 종목이 더 우세해졌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간 종목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냥 일부 시총 상위에 박혀있는 대형주들이 떨어지면서 부담감을 좀 줬을 뿐이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보면은요, HL 사이언스, 영풍정밀 등등 상한가 종목들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개 종목.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나 크게 오른다기보다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된 수준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상승 포인트는 2.9% 정도까지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입니다. 한국전자 그때 팔아먹고 나서 많이 내려왔었네요. 아이고, 한 번 더 살 수 있었는데, 그죠? 65,000원대. 아, 그래요. 그런 타이밍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지나간 거는 그냥 안 봐도 되니까요. 네. 자동차가 오늘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었군요. 예,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하한가 들어가는데 얘는 하한가 들어간 이유가 뭐지? 게임주인데 게임에서 뭔가 안 풀리는 게 있나요? 감자는 끝이네요. 예, 용파리가 어찌 이렇게 됐지? 네, 용파리의 말로인가요? 네, 안 좋네요. 자, 요거는 감자 들어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상해졌네요. 그죠? 자, 성한 머티리얼즈, 유니온 제약, 뭐 이런 쪽으로 내렸는데, 세 개 정도만 오늘 하락세가 좀 있었고, 낙폭은 크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2.1%, 그러니까 0.78, 오늘 저랑 맞네요. 네, 오늘 저는 한 0.7% 정도 올랐으니까, 0.78 정도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좌가, 오늘 조금 더 괜찮게 나왔으면 한 1% 넘게도 상승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의 비중이 좀 많으면 오늘은 상황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목에서 커버 쳐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좌는 크게 안 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합이거나 아니면 조금 소폭 상승했거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 방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많이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고 소폭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보자고요. 여기는 이제 고버스 때리고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시장 반등이 나올 것이다. 명절 이후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차 쪽, 그 다음에 금융까지 포함시켜서 매수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종목 매도는 딱히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만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이거 팔아가지고 얘네가 빠진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이런 등등으로 매수가 들었다. 자동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인이 문제인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무려 7,800억 순매도, 하이닉스를 2,500억 순매도, 둘이 합쳐가지고 1조 원이 넘어가죠. 네, 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죠? 9,7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관점은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LG전자, SDS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SDS도 여기서 15만원대 매수를 놓쳤네.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조선주 쪽 좀 올라갔고요. 은행주 뭐 이런 쪽으로 반등세가 좀 있었고, 자동차 매수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집중돼서 반도체 쪽으로만 지금 계속 누르는데 이거 우리가 법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수에 너무 관여하는 바가 크다. 네, 그래서 이 가중평균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꿔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드디어 장난을 못 치는 시기가 올 텐데 이렇게만 돼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장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참 좋은데 내려갈 때는 삼성전자를 끌고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좋네요. 그죠? 그냥 시장이 자체가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포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반도체가 눌리면 시장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누르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데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더 싸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이 주가를 내려놓은 상태라서, 많이 내려서 물론 나쁠 건 없겠습니다만 네, 너무 내려놓은 상태라서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누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장과 연결되는 건 좀 재수없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고요. 연휴로 들어갑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18일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9월 18일 연휴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미국 시장 상황과 FOMC 금리 결정,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동안에 또 주식 쳐다본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잘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계좌는 조금 올랐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좀 지랄이지만 다른 거에서 보충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연휴 동안에는 일단 내일은 종목 진단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5, 16, 17, 18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마스터 강의를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녹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아침마다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또 강의 가볍게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리마스터 강의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팟빵 같은 경우는 9월 14일만 아마 영상이 그 음성 파일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기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로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성투사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오셔가지고 영상 직접 보시고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빵 있으신 분들은 내일 종목 진단까지만 올라가고 연휴 기간에는 특별히 제공되는 콘텐츠가 없고요. 유튜브에서는 리마스터 강의가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재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보름달이 안 뜰 것 같기는 한데 그죠?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안 뜰 것 같기는 한데 아니죠. 그건 비가 오는 건 이번 주지. 다음 주 추석 때는 해가 달이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보름달을 보고서 소원 비시고 제발 좀 잘 되기를.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랜만에 또 한번 하자고요. 네, 괜히 또 그 집신인형 만들어갖고 바늘 꽂고 하지 마시고 보름달 보면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기운들을 많이 빌어주시고 또 받아오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 명절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연휴 기간에 푹 쉬시고 힐링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